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김종민의 결정사 점수 영상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채널 A에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나봐요. 아마 최근에 방송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요태의 김종민 씨가 55점, 백가 씨가 75점 받았는데 내려쳐도 너무 내려쳤습니다. 또 내려치는 근거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백가 씨 말고 백가 씨는 뭐 코인 약간 손실 본 게 있지만은 그래도 뭐 자산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종민 씨 같은 경우는 자가가 아니다. 전세다. 그게 감점 요인이긴 하던데 그래도 전세도 그냥 전세가 아니더라고요. 강남 청담동 아이파크입니다. 예, 그러면 뭐 거기 평형대라든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설령 대출을 좀 꼈다고 하더라도 안 꼈을 가능성도 높죠. 거기 전세 아무나 들어갑니까? 자가 아니라고 까였습니다. 점수가 그래도 55점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사에 대해서 국내 결정사에 대해서는 매우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평가 점수를 보면 엄청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20대 후반 정도만 되더라도 높은 점수를 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뭐 32, 33인데도 뭐 직업이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님에도 나이도 이미 보면 이제 노산을 걱정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너무 잘 줘요. 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능력이죠. 나이가 조금 들어도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 후려쳐요. 너무 심하다. 그리고 제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본인들은 뭐 등급표가 없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회사들마다 또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게 일반인들한테 많이 공유됐잖아요.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게 나오면서 남자들의 어떤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여자들의 눈은 올라갔죠. 그리고 결정사가 지금 매출이 일단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찍은 회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의 어떤 노출도가 늘어나면서 요즘은 또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중매술사 같은 데도 결정사 대표들이 나오고 뭐 지금 채널에서도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사랑을 중시하는 결혼이 아닌 조건을 중시하는 결혼 문화로 가름에 있어가지고 결정사가 적지 않은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결정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댓글 보겠습니다. 김종민 의외로 똑똑하기에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럴커들이 싫어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김종민 씨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방송에 나오는 거는 캐릭터로 그냥 약간 뭐 좀 바보 같은 약간 부족한 설정이라고 보입니다. 왜? 독보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독보적인 캐릭터가 있어야 방송에 아무래도 많이 출연할 수가 있잖아요. 남들하고 다 비슷하면 기회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저는 설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뭐 평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론으로 연애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인기 금방 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김종민 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관리도 잘하신 것 같고 하여튼 똑똑한 사람이에요. 방송이랑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 요즘 결정사의 암묵적인 단합성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자 회원들의 스펙이 정말 낮아서 매칭이 안 되는 문제를 멀쩡한 남자 회원 스펙을 저렇게 깎아내려서 남자 너네들 별거 아니다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서로 급이 맞다고 사기를 쳐서 여자 회원과 매칭률을 높이려고 방송이나 유튜브 활동으로 분위기를 조성 중입니다. 아주 사회적으로 불량한 블랙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여기가 저는 요초를 알고 있어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디모사 같은 경우도 본인들은 오히려 남자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디모사 말고도 몇 개 좀 메이저 회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비율이 좀 비슷해요. 본인들 주장으로는. 그런데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공개를 안 하니까
이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과거 기사긴 합니다만은 2018년도에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보시면 이 기사 보겠습니다. 결혼정보업체의 여성 회원 비율이 남성보다 상당히 높은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세업체일수록 이 같은 현상은 심해져 여성 비율이 90%에 이르기도 한다라고 했답니다. 일단 메이저는 아닌데 하여튼 영세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위에 자료는 뭐냐면 이거는 여가부 자료입니다. 여가부에서 이 중개업체들을 관리 감독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최근 자료는 아마 올해나 내년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아마 내년에 나올 겁니다. 일단 그 자료를 보면 계약 건수 대비 성원 건수를 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89.13, 국내 결혼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12.08 이렇게 나옵니다. 네티즌 중에서는 이것보다 낫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피셜 자료는 확인을 못해서 제가 확인한 오피셜 자료로는 하여튼 성원율은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업체들 보면 뭐 비율이 본인들은 이거라고 밝힌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다 요초는 아닌 거는 같아요. 이건 좀 회사마다 다르지만 하여튼 좀 작은 업체일수록 그런 경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019년도 KBS 뉴스 하나 보시죠. 취재후라는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취재를 했는데 2019년도면 4년 전이네요. 그때 감안하시고 제목은 계약만 하면 갑으로 돌변하는 결혼정보업체 그들만의 꼼수. 내용이 좀 깁니다. 내용이 긴데 제가 일단 한 2개 정도만 가져왔어요. 뭐 궁금하시면 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나 있습니다. 취재진은 의사인 지인을 시켜가지고 유명업체에게 상담 전화를 걸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의 답은 이랬습니다. 11만 원에 15회. 여자들이 물으면 1100만 원 냈다고 그래야 됩니다. 100분의 1이네요. 여자들은 최소한 620, 890, 1390, 2200만 원 이런 회비를 내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11만 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니 여자들 이렇게 비싸요? 물론 저렴한 데는 이거보다 훨씬 싼 걸로 알고 있는데 620, 890, 1000, 2000 이게 4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의사는 11만 원에 15번. 그냥 공짜지 그냥 공짜. 네. 그리고 어떤 남성은 가입 기간이 끝났는데 다른 업체의 매니저가 회원 정보를 가져가면서 이 업체에 무료로 가입이 됐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회원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군가가 이용했나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이상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가지도 않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그 조립식 도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위임장을 이제 가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나 봅니다. 이런 또 꼼수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사 후기, 특히 좋은 이야기 나오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 맘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결혼정보업체 이용 후기를 보면 본인이나 지인이 업체를 통해 결혼했다며 업체의 장점을 열거합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 내용이나 자료 사진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취재진이 기자라고 밝히고 이런 글을 올린 블로그 2명에게 이메일로 물어봤습니다. 진짜 본인이 해당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게 맞냐고. 한 분은 솔직히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기 이게 문자 내용인가 보네요. 실제로 가입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요. 홍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답장이 왔나 보네요. 그리고 다른 블로그는 이메일을 읽고서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한 블로그에게 돈을 받았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는 말을 아꼈지만 돈을 받고 쓴 글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아이고, 이거 뭐 결정사만 그랬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블로그에 사기치는 인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뭐 우리나라 지금 블로그가 하여튼 갑자기 딴 이야기 새긴 새는 건데 블로그 때문에 요즘 네이버가 망하는 것 같아요. 구글에는 그런 광고성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이버 점유율은 떨어지고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올라가는 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로그 정보는 좀 믿지 마세요. 특히 홍보성 많아요. 물론 유튜브도 똑같고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도 기사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여성 가입이 남성보다 비쌀까라는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가입 금액에서 남녀 차등을 두고 있고 차등이 가능한 이유는 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 회원이 남성 회원보다 많기 때문이다. 결혼정보업체 회사에서는 연애할 때는 여성 우위, 결혼할 때는 남성 우위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여성의 가입비는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만약 가입비가 같다면 만남의 횟수가 다르게 제공된다는 게 이 업계의 불문율이다. 결혼정보업체들은 계약서 상에는 남녀 같은 금액을 적어도 무료 소개 횟수를 남성에게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격에 차등을 두고 이때 조건이 좋은 남자는 무료 소개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 이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네요. 취재진이 의사 지인한테 시켜가지고 유명업체, 이 결정사 유자들 가입비를 보니까 620, 890, 1390, 2200이면 좀 메이저 중일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의사라고 하면 11만 원에 15번. 그런데 여자는 엄청나게 비싸네요. 지금은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대한민국 여자들 결정사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 돈으로 좀 괜찮은 남자들 데이트비 반반해봐요. 괜찮은 남자들. 아니 데이트비는 그렇게 반반 아까워하면서 결정사는 막 이렇게 거금을 투척해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첫 번째로 괜찮은 처자가 결정사까지 갔을까?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요. 뭐 직장에서든 친구든 친척이든 뭐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괜찮은 마인드를 가진 여자, 결혼하기 좋은 여자가 결정사까지 갈 확률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해요.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리고 결정사에서는 부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결정사의 등급표가 이게 한참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등급을 보다 보면 남자의 가치가 엄청나게 후려쳐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올려치기 당했죠. 그러니까 이 머리 나쁜 여자들은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또 머리 나쁜 남자들도 무비판적으로 저도 수용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즉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 그리고 동질원 지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자료로 봤을 때 가장 동질원 지수가 낮았잖아요.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한 역할을 한 게 바로 결정사가 아닌가. 뭐 본인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이 동질원 지수가 낮아지는데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결정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모두는 아니겠지만 조건을 중시하는 여자들 비중을 높게 만든 것도 저는 결정사가 그 역할을 했다고 봐요. 대한민국 국내 결정사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사 여자를 좀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조건을 중시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일본 결정사 것도 제가 한번 쭉 보면 일본도 전부 다 괜찮은 여자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 많이 따지는 여자들 일본에도 많아요. 없지 않죠? 근데 그런 여자들이 일본도 결정사를 많이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쭉 보면 결정사 뭐 후기도 그렇고 뭐 유튜브 영상에서 뭐 결정사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죄다 뭐 조건 이야기만 나와. 근데 사랑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데 뭐 이 정도 조건이면 이 정도로 뭐 맞춰야 되고 뭐 퍼즐 맞추는 것처럼 뭐 그렇게 가기 때문에 조건을 중시하는 여자일수록 뭐가 많다? 남자가 퐁퐁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조건을 중시하는 여자일수록 뭐다? 뭐 더 이상은 설명 안 할게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결정사 만나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비추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남자라면 결정사 가입할 돈으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옷 괜찮은 거 깔끔한 거 그런 거 옷 사시고 해외여행 가시면서 해외에서 좋은 인연들 다이렉트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은 뭐 이런 특혜가 있지만 일반적인 남자들도 결정사 가입하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결정사 가입보다는 하여튼 저는 이게 더 낫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